언니, 제발 도와줘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한 달만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주현은 휴대폰을 귀에서 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가 잠든 방을 힐끗 보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우이 미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 미연아, 이게 몇 번째야? 지난번에도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진짜예요, 언니. 이번엔 정말 급해요. 회사에서 단체로 제주도 워크숍 간다는데 돈이 없어서. 주현은 말을 끊으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이게 올해만 5번째였다. 작은 금액은 그냥 용돈처럼 줬지만 이번에는 금액이 달랐다. 1,000만 원. 주현이 쇼핑몰을 키우기 위해 모아둔 소중한 자금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민수가 들어왔다. 아내의 표정을 보고 바로 눈치챘다. 또 미연이냐? 주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1,000만 원을 빌려달래. 주식이 폭락해서 증거금 마진콜이 왔다는데.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다. 또 무슨 소리야? 지난주엔 친구들과 홍콩 여행 간다며 돈 달라고 하더니. 주현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도 알잖아. 그 돈은 내가 쇼핑몰 확장하려고 모아둔 거야. 아이 태어나기 전부터 모은 돈이라고.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알아. 근데 미연이가 진짜 위급하다는데. 가족인데 어떡해. 주현은 잠시 침묵했다. 사실 신우이 미연과는 그리 친하지 않았다. 결혼 초부터 미연은 항상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고 유일하게 연락하는 건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다. 1,0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우리도 애 키우느라 빠듯한데.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도 내 동생인데 어떡해. 마지막이래. 한 달만 빌려주자. 주현은 속으로 이미 답이 정해져 있음을 알았다. 남편이 이럴 때면 결국 미연의 편을 들었다. 몇 번의 실망을 겪으며 주현은 신우이에게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았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알았어. 하지만 이번엔 꼭 확실한 약속을 받아. 주현의 말에 민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주현은 애써 모아온 1,000만 원을 미연의 계좌로 이체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 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더 키우려던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다. 미연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진짜 한 달 후에 이자까지 꼭 갚을게요. 사랑해요. 주현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창업 자금을 빌려주는 게 맞는 결정일까? 하지만 이미 돈은 보냈고 돌이킬 수 없었다. 이틀 후 주현은 우연히 미연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됐다. 글쎄, 미연이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사진을 올린 게 아닌가. 주현의 가슴에 분노가 차올랐다. 자신의 창업 자금으로 신우이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주현은 핸드폰을 보며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느꼈다. 신우이는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 아이는 열이 나서 보챘고 주현은 쇼핑몰 주문 처리와 육아를 동시에 하느라 녹초가 되었다. 그런데 정작 미연은 인스타그램에 제주도 호텔 수영장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주현은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미연아, 돈 언제 갚을 수 있어? 오늘이 약속한 날인데. 10분 후 답장이 왔다. 언니 미안해요. 지금 워크숍 중이라 다음 주에 꼭 보내드릴게요. 주현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에게 전화했다. 당신 여동생 약속 지키지도 않고 제주도 놀러 갔더라. 이러고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민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미연이 워크숍 간 거 맞아. 다음 주에 준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주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워크숍? 고급 호텔 수영장에서 칵테일 마시는 게 워크숍이야?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변명하듯 말했다.
회사마다 방식이 다르지 않겠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주현은 전화를 끊고 아이를 달래며 울컥하는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의 온라인 쇼핑몰은 소규모였지만 열심히 키워온 자신만의 사업이었다. 1,000만 원이면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 상품도 들여올 수 있는 중요한 자금이었다. 다음 주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지났다. 돈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주현은 다시 미연에게 연락했다. 미연아, 돈은 언제 보내줄 거야? 벌써 약속일로부터 보름이 지났어. 미연의 목소리는 짜증스러웠다. 언니, 자꾸 다그치시면 어떡해요? 제가 지금 여유가 없다니까요. 다음 달에 꼭 보내드릴게요. 주현은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달? 원래는 한 달만 빌린다며? 그 사이 내 인스타그램 보니까 명품도 사고 여행도 다니던데? 언니가 왜 제 인스타그램을 감시해요? 그건 회사 사람들이랑 어울리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체면이 있잖아요. 주현은 화가 치밀었다. 체면? 그 체면 유지하느라 우리 돈 쓰는 거야? 아휴, 몇 번을 말해요. 갚을 거라니까. 그렇게 급하면 오빠한테 말하든가요. 전화가 끊겼다. 주현은 손을 떨며 남편에게 전화했다. 민수는 출장 중이었다. 여보, 미연이 돈 안 갚으려고 해. 다음 달로 또 미루네.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지금 미연이 사정이 좀 있나 봐. 어떤 사정? 명품백 사는 사정? 제주도 호텔 가는 사정?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여보,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냥 좀 봐주면 안 될까? 주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족이니까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냐?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날 밤 주현은 미연의 인스타그램을 훑어보았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그리고 주식 투자 성공기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가족을 속이고 돈을 빌려 허세 부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주현은 결심했다. 이젠 단호하게 대처할 때였다. 아침 일찍 주현은 노트북을 켜고 지난 수개월간 미연과 주고받은 모든 문자와 통화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증거를 수집하는 심정으로 그녀는 모든 약속과 변명을 날짜별로 정리했다. 아이가 깨어나 우유를 달라고 보챘지만 주현은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아이에게 우유를 따라주며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자료를 모았다. 이체 내역, 은행 거래 명세서, 미연이 보냈던 감사 메시지까지.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주현은 모든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이게 뭐야? 민수가 짐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주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증거야. 미연이 우리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는 증거.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또 그 얘기야? 나도 미연이한테 연락해봤어. 다음 달에 꼭 보내준대. 그 다음 달이 몇 번째인지 알아? 벌써 2달이 지났어. 그 사이 미연은 해외여행도 가고 명품도 사고 있어. 민수가 소파에 앉았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소송이라도 하게? 주현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맞아, 정확히 그거야. 뭐, 미쳤어? 가족을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주현은 담담하게 말했다. 가족이니까 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닐까? 나는 이 돈으로 쇼핑몰을 키울 계획이었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돈이었다고. 민수가 화를 내며 일어섰다. 말도 안 돼. 내가 동생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이런 식으로 가족 관계를 망치지 말자. 그때 주현의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주현은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받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주현아, 미연이한테 들었다. 왜 그 애를 자꾸 다그치니? 돈 좀 빌려줬다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어떡해. 주현은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약속했던 날짜도 한참 지났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 내가 돈 좀 있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지.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
주현의 손이 떨렸다. 용돈요? 1,000만 원이요? 그건 제가 사업을 위해 모은 돈인데요. 아이고, 쇼핑몰이 뭐 사업이라고. 남편 버리면 충분하잖아. 주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시누이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그들은 주현의 일과 노력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저 시누이의 허세 생활을 지원해주는 자동 인출기로만 여겼던 것이다. 민수가 전화를 가로챘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주현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좀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주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당신 가족들은 내 노력과 우리 가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 그래도 법적으로 가는 건. 주현은 말을 끊었다. 나는 결심했어. 법적 절차를 밟을 거야. 가족이라도 책임을 져야 해. 이튿날 아침, 주현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제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과 아이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미연 씨, 귀하께서 주현 씨와 민수 씨, 부부에게 빌린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있으시죠?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주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빌려준 날짜, 약속한 변제일, 미연의 약속과 변명들, 그리고 SNS에 올라온 사치스러운 생활 증거까지. 법적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 계좌 이체 증명, 그리고 시누이가 보낸 감사 메시지까지 있으니 소송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주현은 안도했다. 며칠 후 미연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됐다. 주현은 남편 민수에게도 알리지 않고 일을 진행했다. 민수가 또다시 가족을 감싸며 그녀를 말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폭풍이 몰아쳤다. 미연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고 곧이어 시어머니까지 전화해왔다. 내가 미쳤니? 가족을 고소해.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기나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주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가족이니까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야죠. 제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천박한 년. 돈이 그렇게 중요해? 가족보다? 주현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저도 이 집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제 노력과 우리 가정은 왜 존중받지 못하나요? 전화가 끊기고 곧 민수가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당신 정말 미연이 고소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용 증명 보냈어.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거라고.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상의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당신은 결국 가족이라며 미연 편을 들었을 텐데. 민수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당신 미쳤어?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주현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망신? 망신을 시킨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여동생이야. 나는 그저 우리 가정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뿐이야. 1,000만 원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 내가 더 벌면 되잖아. 주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란 걸 왜 모르겠어? 존중의 문제야. 내 노력, 내 꿈, 내 사업이 당신 가족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주현이 계속했다. 당신이 벌어오는 돈만큼 내가 쇼핑몰로 버는 돈도 소중해. 내 꿈을 위해 모은 돈도 중요하다고.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물었다. 취하할 수는 없어? 없어. 이미 늦었어. 그리고 내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해. 그날 밤 민수는 소파에서 잤다. 주현은 아이 곁에 누워 흐르는 눈물을 참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웠기 때문일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미연이 찾아온 것이다.
주현이 현관문을 열자 미연은 부어오른 눈으로 서 있었다. 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을 고소하다니. 미연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여전히 비난조였다. 주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들어와. 얘기하자.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공기는 무거웠다. 지금이라도 고소 취하해요. 내가 조금씩 갚을게요. 주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벌써 2달이 지났어. 그동안 너는 여행 다니고 명품 사느라 바빴지. 미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회사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회사 체면? 그걸로 1,000만 원을 날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 주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미연이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주현은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미연의 연기는 이제 통하지 않았다. 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가족인데 왜 법적으로 가요? 오빠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요? 주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미연아, 내가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 물어본 적 있어? 그건 내 사업을 키우기 위한 자금이었어. 몇 년간 모은 돈이라고. 사업이요? 그냥 인터넷에서 옷 파는 거잖아요. 주현의 눈이 번쩍였다. 그래, 바로 이거였다. 미연에게, 아니, 이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은 그저 취미 수준의 장난이었다. 전업주부가 심심해서 하는 일쯤으로만 여겼던 것이다. 그래, 옷 팔아. 하지만 그게 내 사업이고 내 꿈이야. 내가 명품백 사고 제주도 호텔 가는 것보다 내겐 훨씬 중요한 일이지.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건 인스타그램은 과장된 거예요.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 난 모든 증거를 다 모았어. 내가 주식에 실패하고 SNS에 과시하기 위해 내 돈을 써온 증거.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그는 누나와 아내 사이의 팽팽한 공기를 느끼며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이야? 미연이 울면서 민수에게 달려갔다. 오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 와이프가 나 고소했다고.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주현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주현은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 이미 늦었어. 내용 증명 보낸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미연은 돈을 갚겠다는 진지한 약속도 없이 그저 취하하라고만 하네. 미연이 더 크게 울었다. 나 지금 돈이 없다고. 어떻게 1,000만 원을 당장 마련해. 주현은 핸드폰을 꺼내 미연의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어제 올린 사진. 새 명품 가방, 가격이 200만 원이네. 그럼 어디서 그 돈이 나온 거야? 미연은 말문이 막혔다. 민수도 누나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미연아, 정말이야? 돈 없다면서 명품은 어떻게 산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미연은 당황했다. 그건 할부로 산 거고. 오빠, 설마 내 편 안 들어줄 거야? 민수는 갈등하는 표정으로 주현과 미연을 번갈아 바라봤다. 주현은 그런 남편을 차갑게 지켜봤다. 당신이 또 미연 편을 들려면 들어. 하지만 난 이미 결정했어.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거야. 미연이 벌떡 일어났다. 좋아요. 고소하든 말든 맘대로 해요. 어차피 가족도 아니었던 것 같네요. 주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맞아, 가족이라면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이용하지 않았겠지. 미연은 울면서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다. 문이 요란하게 닫히고 민수와 주현만 남았다. 민수가 힘없이 소파에 앉았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주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이제 알았잖아. 미연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었는지.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누나 편만 들었어. 그 말에 주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오랜만에 남편에게 마음을 열었다. 이게 그냥 돈 문제가 아니야. 내 존엄성, 내 노력, 우리 가정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그는 아내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였다. 주현아,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주현은 카페에 앉아 시어머니를 기다렸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평소의 위압적인 모습 그대로였다. 커피 시켰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카페라떼로요. 주현이 먼저 말을 건넸다. 시어머니는 앉자마자 날선 목소리로 말했다. 주현아, 이게 무슨 짓이니? 가족을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주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가족이니까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야죠. 미연 씨는 거짓말로 돈을 빌려 명품 사고 여행 다니면서 저희를 속였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좀 봐주면 어디가 덧나니? 주현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어머니, 가족이라는 이유로 책임감 없이 행동해도 된다면 그건 진정한 가족이 아니죠. 저도 이 집안의 가족이고 제 노력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말대꾸하는 거니? 내가 얼마나 널 위해 참아왔는데. 저를 위해서요?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일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옷 파는 거라고 무시하셨죠. 그 돈은 제가 피땀 흘려번 돈입니다. 주현은 핸드폰을 꺼내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었다. 쇼핑몰 매출 기록, 성장 그래프,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이게 제 사업이에요. 그냥 집에서 심심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 제 커리어입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바라봤다. 주현의 사업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체계적이라는 사실에 당황한 듯했다. 그래서 미연이 돈은 법적으로 받아낼 겁니다. 이미 내용 증명도 보냈고 증거도 충분해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주현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의 기세가 꺾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구나. 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미연이가 정말 내 돈으로 그런 짓을 했다면 내가 직접 알아볼게. 증거 다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캡처본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연이 통장은 내가 확인해 볼게. 돈이 없다면 내가 대신 갚도록 하마. 주현은 차갑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만 이건 미연 씨의 책임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게 하세요. 카페를 나오면서 주현은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의견이 존중받았다. 집에 돌아온 주현은 민수에게 전화했다. 시어머니 만났어. 처음으로 내 말을 들어주셨어. 민수의 목소리가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다행이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미연 통장 확인해 보신대. 없으면 대신 갚아주신다고. 어머니가 그렇게까지요? 주현은 미소 지었다. 응, 나도 놀랐어. 당신도 이제 진짜 내 편 들어줄 거지? 당연하지. 미안해. 지금까지 내가 너무 누나만 감싸줬던 것 같아.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미연이었다. 현관벨이 울렸다. 주현이 문을 열자 미연이 서 있었다. 평소와 달리 화려한 옷차림이나 명품 가방은 없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어져 있었다. 언니, 들어가도 될까요?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주현은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로 들어선 미연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다. 여기 1,000만 원이에요. 다 갚으러 왔어요. 주현은 놀라면서도 의심스러운 눈길로 봉투를 바라봤다. 현금으로? 네. 엄마가 제 통장을 다 확인하셨어요. 숨겨둔 돈까지 다 찾아내서.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현은 봉투를 열어 확인했다. 정확히 1,000만 원이 들어있었다. 고마워. 약속 지켜줘서. 주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미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 그동안 너무 허세 부렸어요. 돈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고.
주현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미연아, 나는 내가 멋있게 사는 게 싫은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의 돈으로 이뤄지면 안 되는 거지. 알아요. 이제 정말 알았어요. 미연이 고개를 숙였다. 주현은 이제 마음이 가벼워졌다. 1,000만 원을 온전히 되찾아 손에 쥐는 순간 그동안의 분노와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근데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야? 법적 조치 때문에? 미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처음으로 저한테 크게 화내셨어요. 제 통장도 다 확인하시고 인스타그램도 보셨대요. 언니가 얼마나 열심히 모은 돈인지 알고 나서. 그래?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제 카드도 다 정지시키셨어요. 이제부터 제 힘으로 살아가라고. 주현은 어쩐지 시원한 기분이 들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잘 됐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미연이 고개를 들었다. 언니, 고소는 취하해 주실 거죠? 주현은 잠시 생각했다. 돈을 받았으니 소송은 취하할게.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네, 약속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미연이 떠나고 주현은 1,000만 원을 들고 기쁨에 젖었다. 드디어 자신의 쇼핑몰에 투자할 자금이 생긴 것이다. 그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상품 라인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여보, 미연이 왔다 갔다며? 응, 돈 다 갚았어. 현금으로. 주현은 봉투를 보여주었다. 민수의 눈이 커졌다. 진짜? 어떻게? 어머니가 도와주셨대. 미연이 숨겨둔 돈까지 다 찾아내서.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이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겠네. 주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냐. 이번 주말에 시댁 가족 모임 있다며? 그때 모든 게 끝날 거야. 민수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주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에겐 계획이 있었다. 주말 시댁 가족 모임에 참석한 주현은 불편한 시선을 느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며느리가 신우이 고소했다며? 가족을 법적으로 고소하다니 참 대단하네. 주현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당당하게 걸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식사 시간, 큰아버지가 주현을 향해 말을 꺼냈다. 주현이 들었다. 미연이 고소했다면서?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니? 공기가 얼어붙었다. 주현은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네, 맞습니다. 미연 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작은아버지도 거들었다. 그래도 가족인데 좀 봐줘야지. 젊은 애들 요즘 다 그래. 주현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작은아버님, 1,000만 원이 작은 돈인가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키우려고 몇 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큰어머니가 쓱 혀를 찼다. 인터넷에서 옷 파는 게 뭐 대단한 사업이라고 그러니. 주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제 쇼핑몰이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지난달에만 300만 원 순이익이 났어요. 이번 달은 1,000만 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주현을 바라봤다. 민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책임감 없이 행동해도 된다면 그건 진정한 가족이 아니에요. 미연 씨는 거짓말로 돈을 빌려 명품 샀고 여행 다녔어요. 증거 다 있습니다. 주현은 핸드폰을 꺼내 미연의 인스타그램 캡처본을 보여주었다. 돈을 빌린 직후 올린 명품 가방 사진, 제주도 호텔 수영장 사진. 이게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는 사람의 행동인가요? 시어머니가 놀랍게도 며느리 편을 들었다. 주현이 말이 맞아요. 미연이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주현이 법적 조치를 취한 덕분에 미연이도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됐죠. 미연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주현은 계속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지만 봉이 아닙니다. 제 노력도 존중받아야 해요. 그리고 가족이라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고요. 친척들의 표정이 당혹감으로 변했다.
주현을 비난하던 이들이 고개를 숙였다. 큰아버지가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미연이가 잘못했어. 미연이 울면서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모두.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언니 덕분에 이제 바르게 살아갈 거예요. 주현은 그 자리에서 미연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더 이상 눈물 연기에 속지 않을 것이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민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 처음으로 시댁 어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주현은 웃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한다는 걸. 그 후로 주현의 쇼핑몰은 급성장했다. 1,000만 원의 투자금으로 새 상품 라인을 출시했고 어느새 월 수입은 남편의 월급을 훌쩍 넘어섰다. 가족들은 더 이상 그냥 인터넷에서 옷 파는 일이라고 무시하지 않았다. 미연은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더 이상 허세 부린 인스타그램 사진 대신 소소하지만 진실된 일상을 공유하게 됐다. 주현은 가끔 그날을 떠올린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단호하게 행동했던 날, 그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이다였다. 결국 내가 이겼네. 주현은 성공한 쇼핑몰 화면을 보며 속삭였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달콤했다.